새해를 맞아서 기운도 받고 이러셔야 되는데 네. 일신상으로 여러 가지가 복잡해졌다. 지금 고소고발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계신 것 같은데. 나 좀 내밀어도 좀. 제가 못나서 그렇겠죠. 다 제 탓입니다. 뭐 저는 너무 또 상대들이 다 너무 세던데. 뭐 하나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저를 고발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유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적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법적 대응이란 뭐냐면은 오늘 주제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김건희 특검법 얘기를 하다가 뭐 방송 네. 유튜브에서 이제 나온 거를 저를 고발을 한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직접 수사한 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두 명을 갑자기 작년 연초에 이제 인사를 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명은 해외 연수로 보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의혹을 했거든요. 당사자들의 이제 동의는 있었느냐. 그런데 그게 법무부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너는 가짜 뉴스야. 고발 이렇게 온 거예요. 이건 일단 제 의견 표현이고 의견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무조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이게 그러면 법무부가 아니라고 하는 게 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의사 표현을 했는지 인사 소환서를 썼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법무부를 대상으로 할 거고요. 법무부가 그거를 공개를 안 하면 행정소송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해당 검사들이 내가 인천지청에 가겠다고 수사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환서를 썼는지 그리고 내 해외로 나가겠다라고 했는지 그러면 그 해외 자료는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명의 지원자가 있으면은 점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검사들 보내려면은 그러면 그게 공정하게 됐는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소송을 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불복종 운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인을 겁박하고 이런 게 이제 말이 되느냐라는 거에서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든 제가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준일 선생님 끝까지 저희가 응원하면서 오늘 본격적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넘어온 이제 화천대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언론이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요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어렵지 않겠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어렵지 않겠냐고 했는데 일사천리로 이제 직접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 요 상황에 대한 얘기 오늘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칠판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원해졌어요, 재판이. 예, 일단 제가 강조할 거 뭐냐. 오늘의 목표, 동접 5,000명. 예. 이 시대의 시사 등불이 되자 5,000명 이상이 접속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PD가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5,000명에 가는 어떤 흐름을 타면 숫자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리고 전혀 기대치 않은 흐름이면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네. 자,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왜 행사한 겁니까? 보수 언론도 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썼어요. 1월 2일자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사설로 썼어요. 심지어 신년 사설이에요. 중앙일보 1월 1일자 최훈 칼럼에 퍼스트레이디 스트레스 해소하고 가야 라고 이제 했고요. 오늘자 이하경 칼럼 중앙일보 거기에 나왔어요. 이거 지금 부속실 설치, 제2부속실 설치하는 게 끝이 아니야. 양평 고속도로까지 수사 다 받아야 돼, 김건희. 이거를 전 주필, 중앙일보 주필, 지금은 대기자라고 하는 분이 칼럼을 썼어요. 동아일보 김순덕 기자도 4일에 역사의 동력, 대통령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예, 한국갤럽이 중앙일보에 의뢰해서 12월 28일에서 29일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65%. 3명 중에 2명. 3명 중에 2명이에요. 네. 66. 예. 그 밑에 또 한국리서치 한국일보 의뢰 12월 26일, 27일 총선 투표에 해당 이슈 얼마나 고려되냐라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수사에 관련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내가 총선에 투표표를 행사하겠다가 국민의 51%예요. 절반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판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겠다도 48%. 그러면 사실 더하기 빼기 하면 3%의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는 나와봐야 알죠. 물론 이것도 나와봐야 되지만은 이거는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과정. 특검법은 왜냐하면은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야. 지금 뭐 통과되더라도 특검은 이제 최장 한 3달 정도 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4월 안에 나올 수는 없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는 결과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두 개가 사람들이 같은 사법 리스크지만 다르고. 다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수사가 훨씬 더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수사는, 그러니까 재판은 지금 게다가 지금 피습 때문에 더 연기가 돼가지고 가장 먼저 나올 거라고 예상됐던 위증교사도 아마 총선 전에 나오기는 좀 힘들어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죠. 지금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엄청 오래된 거다. 수사 다 했던 거다. 그래서 이게 결국 정쟁이다. 정치 공세다. 총선 앞두고 맨날 브리핑하고 그러려고 이거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팩트체크 최고의 전문가 예. 김준일 쌤 모시고 과연 맞는지 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의혹 사건의 쟁점 뭔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쟁점을 정리를 6가지로 해주셨는데 예. 첫 번째 뭐부터 살펴봐야 됩니까? 일단은 도이치 파이낸셜 공모 절차에 참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모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지원을 하고 그 중에서 내가 주식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뭐 비싼, 그러니까 좀 유망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따따상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한번 공모만 받으면은 바로 그렇게 주가가 뛰니까 그렇게 치열한 경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도이치 파이낸셜이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 있죠. 아마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공모 절차에 참여를 했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당시에는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건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제3자 유상증자 방식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상장회사예요. 상장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해요. 증자를 해가지고 특정인한테만 이거를 딱 줍니다. 이거를 만약에 오너일가가 받아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논란이 엄청 벌어져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주식거래법 위반이 되지 않나요? 예, 위반의 소지가 굉장히 크고, 이게 특정인한테만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노컷뉴스나 기사를 보면은 이거를 액면가에 줬다라는 거예요. 액면가에 이제 이거를 줬다라는 건데, 액면가에 주는 것 자체도 상당히 특혜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공모가 아니라 여기에 이 도이치모터스의 이 사람들하고 긴밀히 알아서 배정을 받았다라는 거고, 여기에 누가 했냐, 이거를 절차를 누가 했느냐라고 하면은 이 주가 조작의 핵심으로 참여했던 이모 씨가 이거를 주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설명은, 야, 이거 공개적으로 주식을 이렇게 판매해서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하는 우리 그거 알고 그냥 n분의 1로 들어간 거야. 이런 방식으로 해명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떤 구조를 통해서, 긴밀한 협의나 논의 구조를 통해서 제3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해서 김건희 씨만 딱 찍어서 이 주식이 넘어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주식 취득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당시에 김건희 대표가 이제 2009년 이게부터 이제 뭐 한 11년까지 있었던 일인데, 그때 그냥 이 주식이 너무 좋아 보여서 이렇게 산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꼭 집어서 김건희 네가 가져가 이거를 이렇게 몰아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다. 취득 관계 자체가 일단 좀 불투명하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안 지워져. 잠깐만. 그 옆에 걸로. 네. 근데 이거 지워지네. 네. 자, 1번. 취득, 매수 경위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다. 자, 두 번째, 제일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뭐 법정에서 나왔던 얘기고, 작전이 있었어요. 작전이 있다는 건 다 아는데 이거 우리 몰랐어. 이게 지금 이제 용산과 국민의힘의 해명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정말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전이 5번에 걸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가 있는데 뭐 이거 다 설명하려면은 이거 뭐 한 2시간 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제끼고 어쨌든 1차나 이쪽에는 김건희 여사는 상관이 없고 약간 중후반대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몰랐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계좌 10억 원이 든 계좌를 그 이 씨한테 넘겼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어. 팔던지 사던지 뭐 얼마에 팔던지 난 몰랐다. 그런데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게 이제 여기서 이게 알았다라는 정황이 드러났는데, 자, 작년 2월 달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리고 그 공범들 여기서 1심에서 형을 집행유예지만은 형을 받고 일부는 무죄도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앞에 공판 과정이 있었잖아요. 공판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주가 조작을 했는지를 다 보여주면서 검사가 브리핑을 한 거야. 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나온 거야. 그리고 김건희 여사 계좌가 나오고, 또 하나는 장모 최은순 씨가 이거와 관련해서 장모 최은순 씨가 던진 물량을 김건희 여사가 잠깐만 헷갈린다. 잠깐만 둘 중에 누구지? 순서가 헷갈린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거래돼요. 잠깐 어머니와 김건희 여사의 거래돼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헷갈려 이거. 김건희 여사와 그러니까 장모 최은순 씨가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김건희 여사가 이제 매매를 하고 이거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정황이 그 검사들이 이제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이 패턴이 전형적으로 이제 통정 매매라고 불리우는 이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한 불공정 거래 점검 항목 리스트를 보면은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한 거래량이 당해 거래량의 30%를 초과하는 일이 5거래 중 이틀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점검 항목으로 분류를 하는데 네. 김 여사 계좌의 경우, 김건희 여사 계좌의 경우 하루 거래량이 30%를 초과한 게 5일 중에 4일이나 됐다라고 한다라면은 어쨌든 이 계좌가 적극적으로 주가 조작에 이용이 됐고 네. 그리고 전화를 직접 받고 이거를 물량을 던지고 그거를 누군가 받고 이런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몰랐을까라는 거. 이거는 수사를 해보면 아는 거지.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하면 되는 건데 기소를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정말 몰랐는지,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된 패턴이라든지 양상으로 보면 모르기 힘든 수준의 다량 거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이제 밝혀질 수 있다. 근데 지금까지 검찰이 밝혀낸 것들, 정황들, 그리고 언론이 뉴스타파라는 게 보도한 거를 보면은 이거를 정말 모르는 게 가능할까? 왜냐면 전화를 받아.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라고 하고 물량을 던져. 이게 정말로 몰랐을 수 있냐? 모를 수가 있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물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던 얘기인데 국민의힘 대선 당시에 경선 TV 토론에서 그 당시에 그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이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그냥 나왔다. 손해봤다 우리. 손해봤는데 어떻게 우리가 작전을 한 거냐. 우리가 그거를 특혜를 받은 거냐. 이렇게 이제 취지로 주장을 했었고 이게 당시에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특정 시기에 어느 시기를 좀 끊어서 보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조작이 5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김건희 여사가 들어갔을 때 주가가 상대적으로 한때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윤석열 후보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2022년 1월 20일에 JTBC가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2012년 11월에 권오수 전 회장한테 도이치모터스 신주 인수권 51만 주를 1억 원에 사고요. 2013년 6월 한 사모펀드에 43만 주를 팔아서 7천만 원의 수익을 발생을 했다. 7개월 만에. 예. 7개월 만이죠. 네, 그렇죠. 7개월 만에. 그러니까 다 손해본 건 아니다. 예, 근데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때 그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를 안 보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정상 참작의 판단은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익을 덜 보거나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 그러면 주가 조작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거냐라는 그거를 상쇄시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 한다. 거고 그거를 판사가 하지만은 이득이 별로 크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해서 집행유예를 합니다라고 하고 지난번에 재판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실제 금액이 크지 않다거나 그래서 조금 참작이 된 경우가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 것과 그거는 기소조차 안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손해봤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한다 이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결국엔 이제 특검을 가는 논리에서 제일 큰 동력인 것 같은데 2011년에서 12년 사이에 주식 거래를 안 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KBS 등의 보도, 뉴스타파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2010년부터 11년 3월까지 이제 확인하는 것만 40여 차례 그 주식 거래를 했다. 그리고 이 시기가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2,000원대에서 8,000원대로 급증한 시기였다. 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급증할 때 거래를 했었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에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 그러면 이 주가 조작에 직접적으로 연루나 관여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그 배우자 김건희 씨의 그 계좌, 신한증권 계좌를 보여주면서 그때는 별로 돈이 오르지도 않았고 거래도 별로 없었다라고 했는데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수사를 한 쪽이나 이쪽에서 이제 정보를 받은 거죠. KBS가 특히 이제 보도를 했어요. 2022년 2월 9일에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신한증권 계좌가 아닌 여러 증권이 있었다는 DS 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투자증권 다른 증권사 계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국민의힘의 그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신한증권
계좌 하나만 해가지고 별로 오르지 않은 것만 본인이 유리한 것만 딱 공개를 했다. 그 시기만 보여줬다. 예, 그 시기만 공개한 거가 맞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이때 계속 이런 계좌들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2010년 10월에서 2011년 3월까지 40여 차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요거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는 언론이 확인을 한 거고 만약에 검찰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확인을 하면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까지 확인된 거로는 그때 당시에 거래가 없었다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쟁점 요거 하나만 묶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이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게 경찰에서 내사를 하다가 사실 무근이어서 중단된 사건이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도 그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2년이나 이 사건을 수사를 하지 않았었냐,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문만 무성할 뿐이지 수사를 해야 될 혹은 법리적인 실체는 없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감원이나 이 금융 시스템이 생각보다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 거래가 있으면은 바로 이쪽에서 확인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통보가 되는 수사기관에 통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제 뭔가 냄새가 있다라고 하면서 내사를 벌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 윤석열 검사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돼 있다라는 이런 첩보까지 받아가지고 하다가 이게 내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경찰의 입장, 이게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 뉴스타파가 경찰에 확인한 건 뭐냐면은 이 윤 총장 부인에 대해서는 내사가 직접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진행을 한 것이고, 그리고 자료 협조가 안 돼가지고 중단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찰은 지금에서도 경찰이 본인이 유리하게, 이게 왜냐하면은 외압에 의해서 만약에 이게 중단이 됐다라고 하면은 본인들도 곤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 협조가 안 돼서 그냥 자체 내사 종결했다라고 하지만은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고위 검찰 간부의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경찰에서 그걸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수사를 해봐야 하는 겁니다.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가 아니고, 요거 이제 문재인 정부 2년간 털어도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제 수사를 한 거는 맞고요. 그때 이제 이거를 기소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거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 결국은 그러니까 종결을 못 시켰다라는 거 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지금은 추가적으로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그 주가 그 공범들이 다 지금 유죄를 상당수가 받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검찰이 이 주장이 맞다라면 2년간 털어도 안 나왔으면은 그러면은 무혐의 처리하면 돼요. 네. 근데 무혐의 처리 안 합니다, 지금 검찰. 안 했죠. 그러니까 작년 2월에 권오수가 지금 1심에서 지금 형을 받았잖아요. 네네. 집행유예지만은. 그러면 지금 11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야. 아니면 뭐 혐의가 있습니다. 기소할게. 검찰이 결정은 내리면 된다. 근데 무조건 지금 시간을 끌고 있다. 이거는 검찰도 아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추론입니다.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이거 무혐의 내렸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검찰이 지금 그 검사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왜 이 리스크를 다 짊어져. 그러니까 특검을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이제 이 특검을 주장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거기도 한데, 그 2월달에 있었던 주가 조작 공범들 재판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이미 나왔다, 이게 이제 지금 주장인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 검사들이 그래서 굳이 김건희 여사 거를 다 껴가지고 그 검사들이 거기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제 추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를 그냥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하기에는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렇지만은 김건희 여사를 직접 기소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공판 과정에서 보여줬는데 흔적을 남겨두었다. 네, 흔적을 남겨뒀는데 바로 인사 조치 당했죠. 그래서 두 사람이 다 그 주요, 그래서 수사팀이 사실상 와해가 된 거고, 그때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해서 보냈다고 하고 나를 고발했고 국민의힘이 그래서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진실을 밝혀보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이제 뭐 제2부속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론의 어떤 반응을 보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뭐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비대위에서는 나오는 것 같던데 이런 해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조선일보하고 막 목놓아 울부짖고 있어요. 제발 특별감찰관 좀 해줘. 막 사설에 쓰고 네. 지금 난립니다. 한동훈이 할 수 있어. 한동훈 너는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막 지금 소위 말해서 펌프질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망할 것 같아. 보여. 그러니까 일단 제2부속실이라도 설치하고 특별감찰관이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2부속실은 뭐 사실상 하는 분위기로 이제 거의 결정이 됐고요. 특별감찰관은 지금 이제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선임하는 거 이거랑 지금 여당에서 주장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게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대로 하는 거죠. 왜 그거를 굳이 묶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받으면 좋은 일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특검을 안 해야 되느냐? 아니, 검찰이 결론을 내면 돼. 네. 왜 검찰이 결론을 안 내지? 왜 안 내? 검찰이 왜 결론을 안 낸다고 생각해? 뭐 증거가 불충분하겠죠. 아니 그럼 무혐의로 하면 되잖아. 김건희 여사는 억울하다고 그럼 무혐의 해주면 되잖아. 왜 안 해? 저는 중립적 진행을 위해서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하는지 알아? 왜 안 합니까? 정권 바뀌면은 그거 무혐의 내린 검사들 다 직무유기로 다 날라갈 수 본인들이 안다니까. 이거 진짜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검찰들이 바보가 아니야. 그거 내 손으로 나는 못하겠다라는 거야. 지금 버티는 거야 검찰들이 지금. 그러면 이쯤에서 시종땡의 시그니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초유의 가족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윤 대통령 국회에서 이제 재논의를 할 텐데 윤 대통령에게 숙제를 해준다면 지금 시점에서 뭐 어떤 걸 내주시겠습니까? 이제 한 번 더 이제 과정이 남았죠. 네. 지금 1월 9일 내일이죠.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이게 뭐 상정될 가능성이 없고 이거 이제 특검법안이 제2가 2월 달에 나올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께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거 후과를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거는 다음 총선에서 끝나도 또 이거 지금 만약에 통과 안 돼도 또 발의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게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가 쌓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1월 1일자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누님, 특검 받자. 털고 가자. 누님, 예? 정말 안 했어, 진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이거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사람들 분노가 켜켜이 쌓이고 있다고. 집행유예라니까 진짜 내가 이거 권오수도 집행유예 받았어. 누님, 진짜 이번에 털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거는 털고 가야 돼. 털고 가야 된다. 대통령도 전향적으로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악법이라고 이게 무슨 악법이에요? 본인이 공정과 상식의 화신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수사가 안 되냐고? 왜 검사들이 왜 종결을 못 짓냐고? 알겠습니다. 오늘도 폭주해주신 제작진의 의견과 상관없이 폭주해주신 김진일 쌤 수업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